어떤 사람이 아주 풍요롭지 않은데도 웃음꽃이 만발하는 대가족이 하나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계셨고 시어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있었고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자, 손녀가 함께 사는 가족이었습니다. 여러 가족이 어울려 사는 그 가족은 결코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도 불구하고 단둘이 사는 가정에서는 맨날 울타리 너머에 접시 깨지는 소리가 난무한데 이 집은 항상 웃음꽃이 만발하고 항상 조용조용 그 많은 사람이 사는데도 항상 고요함을 잃지 않는 멋진 가정이 있었습니다. 항상 접시가 날아다니는 그 가정에 있는 단촐한 가정의 사람들이 의문스러웠습니다. 넉넉한 삶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항상 잔잔한 웃음소리가 오갈 수 있고 항상 큰 소리가 나지 않는 저 삶은 도대체 어떤 비결이 있을까라고 하는 걸 궁금해했죠. 어느 날 멀리서 지켜봤을 때 그 여러 가족이 살고 있는 그 가정에서도 어찌 풍파가 없겠습니까? 어느 날 아들이 출근을 하는데 누군가가 떠다는 물그릇을 걷어찼습니다. 물그릇을 걷어찬 아들은 출근하기 전에 물그릇을 걷어찼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옷 갖춰 입고 출근하려고 그러는데 방바닥에 누군가가 물그릇을 떠다 놔서 발로 찼으면, 그래서 물그릇이 엎어졌으면 출근하는 그 남자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에? 그래서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누가 물그릇을 여기다 떠다 놔가지고 출근하는 나를 기분 나쁘게 했느냐고 고함이 나갈 것 같은데 이 남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주의력이 차분하지 않아서 물그릇을 찼습니다 라고 물을 닦으려 하니까 그의 아내가 아닙니다. 내가 정신이 없어서 잠깐 동안 치운다라고 하는 것을 깜빡 잊어버리고 내가 그곳에 두었기 때문에 그것은 내 잘못이지 어찌 그것이 당신 잘못이겠습니까? 기분 상하지 말고 좋은 마음으로 출근하라고 양말을 바꿔줘서 신켜 내보내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나타나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그것은 네 잘못이 아니다. 내가 잘못이다. 밥 먹고 할 일도 없는 내가 그까지 물그릇 하나를 제대로 못 채워줘가지고 이런 사단이 났구나라고 하는 걸로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때 시아버지가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허리 아픈 당신이 문제요. 조금이라도 힘이 있는 내가 치웠어야 되는데 내가 직접 챙기지 못해서 이런 일이 나타났소라고 하는 부분으로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오가더랍니다. 별거 아닌 모든 부분이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물을 수 있는 책임이 아니지만 각자가 내 잘못이요 내 탓이요라고 하는 부분이 잔잔한 하심이 배려가 모든 가정을 큰 소리가 아닌 향기가 오갈 수 있는 언어를 주고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되더라. 이것이 배려의 힘입니다. 남의 탓이 아닌 내 탓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원흥사에서도 마찬가지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요. 어차피 해야 할 일이면 내가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노력하다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분명 정토일 겁니다. 현재의 삶을 바꿔보겠다고 현재 남편은 이갈려서 못 살겠다고 현재 아내는 너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다음 생에는 너하고 다시는 안 맞다겠다고 이갈아봐야 그 여자하고 또 살게 돼 있습니다. 현재의 상대방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최대한 배려해서 다시는 마음속에 품지 않는 넉넉한 삶을 만들어 갔을 때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윤회의 중생이 아닌 정토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서 배려의 삶을 실행하는 멋진 불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보면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결과를 중시하는 부분이 병에 들어 있습니다. 결과의보기보다는 과정을 생략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목적형의 인생을 살지 말고
과정을 항상 소중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행복하려고 굶고, 나중에 이야기하려고 참고, 오늘 할 이야기를 내일로 미루고 미루다 보면 결코 그 좋은 순간은 단 한순간도 기억하지 못하고 낭비할 수밖에 없는 분의 삶이 우리 삶은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아끼고 저축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을 그냥 희생으로만 일관하는 삶은 어리석은 삶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절대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올해 이제 진갑이 됐어요. 제가 진갑이 됐는데 난 아직도 내가 나이 먹었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근데 나의 나이를 가장 정확히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연세 높으신 분들은 나를 보고 뭐라는 줄 알아요? 맨날 그대로래요. 거짓말도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또 어떤 그 사람들은, 나하고 나이가 비슷한 사람들은 니는 그래도 혼자 살아가지고 나보다 낫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분 참 좋은 얘기죠. 근데 날 제일 기분 나쁘게 하는 놈이 누군지 알아요? 유치원 애들이요. 그놈들은 나는 참 기분 나쁘게 합니다. 그럼 꼭 만나면 나보고 할아버지래요. 근데 할아버지고 싶어서 할아버지고 된 사람이 있습니까? 세월이 만들어주는 게 할아버지예요. 이것이 재행무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니까 가장 젊게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늙어지려고 애써봐야 소용없어요. 오늘이 가장 젊은 날, 오늘이 가장 행복한 날, 오늘이 가장 힘 있는 날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하려고 아끼고 내일 하려고 아끼다 보면 그것은 결코 가치 있는 삶이 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고마우면 오늘 고맙다고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게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오늘 감사하다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미루다 보면 결코 그는 나를 기다려주지 않는 부분이 삶이 우리 삶입니다. 그것은 부부지간에만 있는 일이 아니고 형제지간에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환경 속에서 고마우면 고맙다고 바로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단 한 가지 서운한 게 있으면 내일 해야지라고 자꾸 미루다가 나중에 그냥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삶이 가장 행복한 날을 만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목표지향적 삶을 살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 현재의 삶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그래서 지족상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족상락이란, 현재의 족함을 알는 것 자체가 가장 즐거운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현재의 괴로운 것만 찾지 말고 현재 나 정도면 되는 거라고 하는 부분의 생각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저 서양의 어떤 사람이 투덜이로 살고 있는 젊은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투덜이. 그냥 자가용도 없고 두 발로 걸어 다닐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한 청년이 어느 날 너무 배가 고파서 햄버거 가게에서 햄버거를 사서, 그것도 가게가 앉아 먹으면 좀 비싸니까 요즘 말로 가게에서 안 먹고 사가지고 가는 걸 뭐라고 그래요? 예? 테이크아웃을 해야 돼요. 테이크아웃이라면 가격이 좀 싸대요. 맞습니까? 그래서 좀 싼 맛에 테이크아웃을 해서 가게 옆에 있는 의자에 걸터 앉아서 햄버거를 먹고 앉아있어서 신세 한탄을 했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여유도 없어 햄버거를 씹고 앉았는데 청춘은 참으로 암울한 청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순간 아주 기가 막힌 세단이 하나 탁 가게 앞에 쓰더니 옆에 있는 비서가 내려가지고 햄버거를 사가지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한테 탁 갖다 주니까 그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은 여유롭게
햄버거를 받아먹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어떤 놈은 팔자주와 비서 데리고 휘값보적 좋은 차에 햄버거도 여유 있게 씻고 있는데, 나는 가진 것 없어 푸더리로 살고 있으면서 이 볼품없는 곳에 햄버거를 씻고 있는 내 청춘은 참으로 고달픈 인생, 고통스러운 삶이라고 그를 부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동차 안에서 햄버거를 받아먹는 사람은 밖에 있는 청년을 보고 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 사람은 참 좋겠다. 두 다리 멀쩡해서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가고, 햄버거도 지발로 가서 사 먹을 수 있으니 참 행복하겠다. 나는 언제 저런 인생 한번 살아볼꼬 하고 밖에 있는 청년을 부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동차 안에 앉아있는 그분은 두 다리를 쓸 수 없는 장애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유가 있어 그래도 비서를 드리고 햄버거는 사 먹을 수 있었지만, 그 햄버거가 차에서 먹는 햄버거보다는 두 발로 걸어다니며 마음껏 세상을 보고 마음껏 가고 싶은 곳을 가고, 본인 돈 주고 본인 스스로 먹고 싶은 햄버거를 마음대로 사 먹을 수 있는 그 청년이 훨씬 행복해 보였습니다. 우리가 우리 현실을 보면, 저 사람은 저래서 그렇겠다, 저 사람은 저래서 행복하겠다고 생각하지만, 그 입장에 들어가면 그 사람 생로명사를 고민하고 모든 부분이 고통으로 근심과 더불어 사는 것이 우리 삶일 수밖에 없으니, 중생이 사는 세계에서 낙을 구하지 말고 중생이 사는 이곳에서 진리의 눈을 떠 배려로서 보살행을 실행하고, 이곳 뚝 떠나가서 부처님께 함께 머물러 갈 수 있는 정토를 가기를 원하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유효상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보면 50평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을 쳐다보고 좋겠다고 얘기하고, 30평 아파트에 살고 나와서 행복하다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전세방에 살아서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만 내가 볼 땐 세상 사는 건요, 전세방에 자고 나온 놈도 그놈이고, 50평 아파트에서 자고 나온 놈도 그놈이고, 월세방에서 자고 나온 놈도 그놈이고, 여간방에서 자고 나온 놈도 앞에 나와서 걸을 때 보면 그놈이에요. 인정하십니까? 하루하루를 큰 욕심 없이 오늘 느낄 수 있는 만족을 스스로 느껴가는 삶이 행복한 사람이지, 쌓아놨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낭비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족함으로써 오늘 즐거울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즐거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을 때, 그분이 가장 가치 있는 부분이 삶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려? 한 가지만 더 얘기할까요? 이건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평생을 앞을 못 보는 맹인이 한 분이 계셨답니다. 앞을 못 보는. 그래서 이분이 평생을 앞을 못 보다가 요즘 의술이 많이 발달을 해서 포기를 하고 있다가 조금 생계가 나아지고 사회복지가 좀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의료기관을 찾아가서 검사를 받아본 거예요. 평생 맹인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근데 이 의학기술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의사가 판정을 하기를 수술을 하면 눈을 뜰 수 있다고 얘기를 해준 겁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수십 년을 한 번도 눈을 떠본 일이 없는 이 맹인에게 의술이 발달을 해서 눈을 쓸 수 있다는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면 수술할까요, 안 할까요? 에? 돈도 있고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의사는 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이 환자가 한 번도 피치 못한 환자인데 당신의 기술로 이를 눈뜨게 해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니 얼마나 의사도 들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환자는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참 생각에 빠져 있던 환자가 수술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사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래서 그 이유를 묻습니다. 왜 수술을 하지 않느냐? 100% 성공할 수 있다. 당신 눈은 분명히 눈을 떠서 이 밝은 세상을 더불어 볼 수 있는 충분한 건강이 가능하고 충분히 눈을 뜰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술을 거부하는 이유가 뭐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남자가 하는 얘기가 나는 마음씨 좋은 아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아내는 나와 결혼을 할 때 아내의 얼굴이 얼고 있어. 얼근 게 뭔지 알죠? 그래서 볼품없는 얼굴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앞을 못 보는 신랑에게 내 얼굴이 이렇게 못생겼지만 나와 더불어 함께 살겠냐고 얘기했을 때 그 마음씨 좋은 여자를 자기는 한 번도 못생겼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항상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생각했으며 세상에 가장 착한 여자라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지금 수술을 해서 눈을 뜬다면 나는 좋겠지만 내 아내는 내 눈으로 아내를 보는 순간에 내 아내는 본인 스스로의 얼굴에 자신감이 없어. 내가 그를 확인하는 부분을 별로 즐겨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생각했듯 내 아내가 아름답고 착한 여인이듯 그냥 지금까지 그런 상상 속에 최고의 아내로 여기면서 그렇게 살기로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답니다. 죽어도 이 정도 되는 남자하고 살아야지. 저만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방향으로 가면서 거기에 네가 잘났느니 내가 잘났느니 서로 다투고 사는 부분이 삶이 과연 행복한 삶일까? 나도 배려요. 상대도 배려요. 서로 배려하는 부분이 마음으로 살아갔을 때 그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오늘 부부가 함께 오신 분들은 참 법회 잘 왔다는 생각을 할 텐데 혼자 오신 분들은 조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죠. 이건 우리 영감이 들어야 될 얘기인데 이건 우리 와이프가 들어야 될 얘기인데 싶은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 계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내의 마음을 헤아려 그냥 그렇게 보이지 않는 삶으로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처럼 나와 함께한 그 아내는 나의 남편은 억거부 인연으로 함께한 인연이기에 미워하지 않고 덕보지 않고 배려하는 부분이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바꿔먹었을 때 그것이 수행요, 그것이 부처님께 다가온 이유요, 그것이 부처님 가르침을 실행하는 방법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시종일관 얘기했던 부분은 상대방 바꾸는 것이 불교가 아니고 나를 바꾸는 것이 불교다. 멀리서 진리를 구하려 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서 진리를 구해야 된다. 듣고 바꾸든 보고 바꾸든 행을 바꾸든 어쨌든 내 마음 하나 바꾸면 세상은 정토가 될 수 있습니다. 영원히 바꿔지지 않으면 순간순간인들 바꾸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제가 쓴 책에 그런 얘기를 적어놨습니다. 점이 이어져서 선이 만들어지고 선이 이어져서 면이 만들어진다. 적은 부분이지만 옳은 부분, 바른 생각을 끊임없이 반복해내는 것 자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한꺼번에 달라지는 걸 도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눈 감고 앉아가지고 갑자기 눈 떠보니까 세상이 극락으로 바뀌어지길 바라는 사람이 있지만 그런 세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부터 세상을 보는 안목을 바꿔가는 부분에서부터 세상은 아름다워지기 시작합니다. 어쩌록 오늘 법사 스님이 오셔서 좋은 법문을 하셨어야 되는데 요즘은 백중기간이 돼가지고 주말마다 각자의 절에서 백중천도제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 행사가 많아서 법사 스님이 아마 그 배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루하게도 한 달에 2번, 3번 보기 싫은 주지를 만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지어는 복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오늘 아주 더운 날인데도 불구하고 법회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오후에는 백중천도제가 또한 이루어집니다. 모두 좋은 마음으로 함께 하셔서 모두가 행복한 삶, 모두가 정토를 향해 갈 수 있는 부처님이 진실한 제자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두 선물은 법문을 맺겠습니다. 고맙습니다.